안녕하십니까. UN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세계 시민교육 특강을 제가 하겠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그리고 미국 정부 또는 기관, 기업의 컨설턴트 5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래학회, UN 미래포럼 같은 미래연구기구 기관의 18개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2006년부터 미래 특강을 하고 있고요. 이화여대에서도 약 10년간 미래 예측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거대한 변화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 굉장히 많은 예측들을 써놨습니다. 약 30여 권을 제가 이미 썼는데요. 세계 미래보고서 시리즈 2035, 2045, 2055, 2020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것은 이제 2020 또는 세계 미래보고서 2035 에서 2055까지 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빠른 속도로 그냥 진행이 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다 여러분이 보실 수 없으면은 박영숙 미래TV에 와서 하나하나 조금씩 많은 것을 지난 4년간 강의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포스트 코로나에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이 추락하고 붕괴합니다. 항공사, 영원히 그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출장 이제 없어집니다. 거의 기업에서 출장 안 합니다. 교통도 앞으로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화상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만나자가 아니라 화상대화를 해버려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 굉장히 많은, 관광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사라졌고요. 호텔 안 갑니다. 식당도 안 가고요. 앞으로 식당 하지 마세요. 의식주, 정말 힘듭니다. 크루즈 안 타요. 지금 가게를 내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내지 마세요. 차라리 노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백화점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9,800여 개가 사라졌는데 미국의 작년에 올해는 12,000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게 백화점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디지털 쇼핑, 그냥 쇼핑을 하지, 그죠? 그래서 택배로 받아요. 직접 가서 안 산다, 이거죠? 석유산업, 조선산업.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앞으로 비대면, 무인산업으로 확 세상이 넘어갑니다. 비대면, 무인산업이 커진다. 앞에 항공, 출장, 교통 이런 것들은 줄어든다. 항공, 그죠? 우리가 전부 칸막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비행기에도 칸막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칸막이 시작한 회사요. 이렇게 인티리어스라고 그죠? 이렇게 회사 이름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에코 디자인 같은 데서는 또 이런 식으로 뉴노멀 해서 조 드세이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항상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를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도시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는 이런 도시. 앞으로 도심 탈출이 시작되고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골로 교외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심한 곳이 맨하탄 폐막론을 저희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앞으로 맨하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다양한 질병들이 와서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계속해서 감염이 더 빨라질 것이다.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도심 탈출은 강남 폐막론까지 제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폐막론, 코로나로 텅 빈 도시들을 다 보셨고요. 그죠? 비둘기만 날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 탈출, 재택근무, 강남 폐막론.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 우리나라에도 지금 뉴딜 정책 하고 있는데요. 기회특구라고, OZ, Opportunity Zones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뉴딜 플랜이 나왔습니다.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와서 그게 한 4, 5년 계속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그죠? 수프 라인 해가지고 전부 일자리 달라, 그리고 뭐 배달 밥을 수프 라인 해서 수프를 그죠? 이게 지금 수프 라인입니다. 전부 다 기다렸다가 남자들이 여기서 수프 그러니까 국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거죠. 국 한 그릇. 그러면서 뉴딜 정책이 나온 게 이제 재건, 그죠? 국가를 재건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국가 재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댐도 짓고요, 도로도 짓고, 그죠? SCO, 인가 하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퍼추니티 존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8,764개의 오즈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8,764개 도시, 구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10년 그대로 돈을 빼지 않고 가만히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서 번 돈에 10원도 텍스가 없습니다.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7년 있다가 투자를 빼면 얼마, 그 다음에 뭐 5년 있다가 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제도 IRS가 만든 하나의 지방균형 발전 프로그램이에요. 9천조 원이나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서 새로운 도심, 여기 왼쪽에 보면은 오퍼추니티 존스가 굉장히 따닥따닥, 그죠? 동구에는 굉장히 조그맣고 서구 쪽으로는 크게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개발 지역이 정해진 겁니다. 대공황 이후에 뉴딜 정책, 우리나라에도 지방균형 발전하면은 이 모델을 좀 배워서 세금을 10원도 내지 않게 세금 조금 혜택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특구 해가지고 조금의 세금 혜택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이 1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모여서 어디 갈 때 모르는 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모이거나 주식시장으로 모이는데 긍정적으로, 그죠? 긍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식당, 레스토랑, 집밥 시대에 70%가 이제 주문을 합니다. 소유 경제였다가 이제 구독 경제로, 구독만 해요. 소유하지 않아요. 이게 Subscribed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티엔쭈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구독 경제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고요. 이 사람 회사가 쭈어라인데 쭈어라가 구독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부 구독 경제로 갈 것이다. 그래서 구독 경제가 뭐 그죠? 얼마 정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38트릴리언이니까 638조, 그죠? 그러니까 700조 정도의 구독 경제가 뜬다. 앞으로는 전부 사람들이 구독을 한다. 구독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 굉장히 커지죠. 일반 경제보다 구독 경제로 확 넘어간다. 이게 지금 구독하는 겁니다. 가정요리사라는 회사에서 구독을 하면 아침마다 이렇게 20불짜리 밥을, 그죠? 밥그릇을 이렇게 배달을 하고요. 저녁 식사도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그 가격이 쓰여 있죠. 가격은 38불 얼마 이렇게 해서. 그린 셰프라는 회사에서도 구독을 해서 아침마다 60불짜리 이런 것을 배달을 하고요. 파란색 앞치마라는 회사에서도 그죠? 40달러에 이런 것들을 배달해서 구독을 합니다. 아침에 신문 받아 먹듯이, 그죠? 펠라티오라는 회사도 있고 스냅키친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에서 전부 구독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구독하고 있는 밥. 앞으로 사람들은 요리를 하지 않아요. 요리조리사 없어진다. 백종원 씨도 없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구독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을 식사는 그죠? 6불 83불에 언제든지 하루 3끼를 배달할 수도 있고 하루 2끼를 배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달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미 콩담이라는 거 있습니다. congdam.com 콩담.com에 들어가면 하루 한 끼는 이렇게 콩담을 마셔라. 이게 콩을 발효시켜 가지고 우리가 저기 된장보다 뭐 좀 냄새가 나는, 그죠? 이런 그 콩담을 아직도 아침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 콩담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도시락도, 그죠? 매일 아침에
배달하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배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돼지 열병이 나왔습니다. 양돈 농가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 열심히 키워가지고 또 살아있는, 내가 아침에 밥을 준 이 돼지를 땅속에 살아있는 놈을 파묻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간은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정밀 발효육, 배양육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정밀 발효육, 배양육은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토니 세바, 제 친구인데 저하고 책을 같이 썼어요. 에너지혁명 2030이라는 책을 같이 썼는데, 이 토니 세바가 한국에 여러 번 왔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앞으로 축산 농가가 사라지고 사실 농축산 농가가 다 사라진다. 20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신기술이, 너무나 다양한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축산업이 사라지고요. 석탄, 석유도 소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밀 발효 때문에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기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왜 쌀 농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쌀은 뭐를 심어야죠. 그죠? 타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정유소에 가서 그죠? 쌀로 만들어야죠. 젖소 산업의 붕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기는요, 이제 정밀 발효로 고기를 만들거나 배양육으로 고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세포를 배양합니다. 30년 된 기술이고요. 이미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서 대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펜란타 대학에서 여기서 지금 바이오 리액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밀 발효해서 고기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요. 밥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주하 백한데,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발효, Food and Agriculture Summary Rethink X에서 발표한 겁니다. 발효는 주로 지금까지는 술을 발효했는데, 이제 모든 음식을 발효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Impossible Burger입니다. 버거. 자, 이렇게 콩도 만들고 들깨가루도 만들고 콩가루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이 밥을 만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밥을 만들어 버리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농사 짓는 기계입니다. 여기 왼쪽에 바이오 리액터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 지금은 이렇게 하나에 셀포스로 변해서 그 고기를 만드는 더 간단해졌습니다. 이게 베이컨인데 돼지고기가 아니고 실제로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CO2를 상당량 어떻게 하고, 아무튼 이게 정밀 발효 육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배양해서 임파서블 버거를, 이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임파서블 버거를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SFO에서 2018년에 임파서블 버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짜고요. 조금 질긴 맛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임파서블 버거가 뭔지 알죠? 인조고기, 인공고기라는 거 알아요. 정밀 발효육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딜리셔스, 마블러스, 판타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다양하게 배양한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멤피스 미트에서 개발한 거고요. 요거는 미트볼이고요. 이렇게 배양육, 세포를 배양합니다. 세포 배양육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멤피스 미트 이런 거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마크 포스트 네덜란드 매스트리치 대학교의 교수고요. 만약에 왼쪽 끝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양을 한다면, 공장에서 배양을 한다면 호주의 그 많은 땅에 절반을 소를 방목해서 먹이거든요. 그게 필요 없고 공장을 조금 지어가지고 땅을 99% 세이브하고요. 거기다가 물도 99% 세이브하고요. 에너지는 80% 세이브하고 거기에다가 그죠? CO2는 거의 50%, 80% 정도 우리가 세이브하고 CO2는 안 나오죠. 많이 안 나오죠. 이렇게 고기를 앞으로 배양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공기는 어떻게 점점 더워지고 점점 추워지고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이렇게 세포 배양육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폴슨 대학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이런 고기들이 서브웨이에서도 팔고요. 비욘드 비프라고 해가지고 CSS도 팔았어요. 이거는 Made with Motive라는 회사에서 이거 만들고 있고요. 전부 다 가짜 고기죠.
정밀 발효육, 배양육 같은 겁니다. 정밀 발효육이에요. Redefine Meat 이런 것도 있어요. 고기 지금 현재 40여 개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배양육 또는 정밀 발효육을 가지고 고기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 코로나의 그 발생 이유가 기후변화, 도심 인구 집중, 과다한 육류 소비 이런 것들이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야지만 코로나가 오지 않죠. 아무튼 여행 관광업이나 호텔 식당 크루즈는 추락하고요. 인공여행, AI, 인공지능 여행, AI업이 많이 나온다. 내가 핸드폰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맨날 다운받는 거를 보거든요. 그죠? 맨날 이제 꽃, 정원, 박람회 이런 것들만 다운받으면은 내가 여행 갈 때 3일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갈까 하면 네덜란드에 무슨 꽃 박람회가 있는데 가시오. 이렇게 오히려 AI, 인공지능이 나를 알려줘요. 여행은, 그죠? 관광은 내가 맨날 좋아하는 게 콜로시움 같이, 그죠? 폐허, 이런 거 좋아하면은, 내가 어디 여행 갈까 하면은, 그죠? 이태리에 가세요. 패션 좋아하면 패션 좋아하는 데 가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증강현실이 들어와서요, 앞으로. 전부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들이에요. 그죠? 증강현실로 여행, 관광을 오히려 방 안에서 방콕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여행 가기 전에 숙소 예약할 때도 이거 뺑뺑 돌아가는 이거 이미 3D로 화장실도 보여주고요, 호텔에. 뭐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앞으로 결혼, 중매, 데이트 산업이 없어지고 AI 데이트나 DNA 매칭 산업으로 DNA로 넘어간다. 그죠? 웨딩 산업, 제 선배님도 지금 웨딩을 하고 있는데 빨리 문 닫으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23andme로 DNA를, 그죠? 검사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DNA 검사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DNA 데이팅 합니다, 요즘에. 데이트는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잘 맞겠다. 이게 아니고 DNA 매칭을 합니다. 내가, 나하고 맞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중매 산업은 정말 힘들 거다, 앞으로. 전부 DNA 산업으로, DNA로 가서 AI 매치메이킹입니다. AIMM은. AI 매치메이킹을 하고요. 이것도 AI 매치메이킹으로 전부 어디서 만나요? 핸드폰에서 만나요. letmedate.co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버추얼로 만납니다. 버추얼 매치메이커라 그러죠. 실제로 안 봐요. 실제로 안 만나고 이제 정말 좋아지면은 실제로 이제 만나는 거죠. 정말 좋아지기 전에는 이렇게 AIMM으로 만납니다. AI 인공지능하고 매치메이킹을 하는 거죠. AI 데이팅 코치라고 이래 AI를 가지고 데이트를 코칭해 줍니다. 코칭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미래에는 자, 중매 산업이 없어진다. 그렇게 사실 포스트 코로나로 가장 크게 망한 곳이 또 이벤트 산업, 마이스라 그래요. 이벤트 산업의 추락입니다. 예술의 전당, 이제 문화회관, 각 지방마다 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사이버 공연으로 다 변해간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벤트 사업 많습니다. 가령 BTS의 이벤트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하는 곳, 가수들의 콘서트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그 옛날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죠? 뛰면서 같이 침을 튀기든 이런 사회의 습관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음악에서 앨범이 나왔죠. 싱글로 나왔어요. 앨범은 옛날에 축성기라 그러나 이렇게 판을 돌려가지고, 그죠? 찍찍 소리 나는 판을 돌려서 썼고요. 그러다가 아이튠즈가 다운로드 하게 되었고요. 요즘에 스트리밍 하게 됐고, 이 스트리밍 때문에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막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 지구 레코드사,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망했죠.
모든 유형의 이벤트, 티켓, 스폰서십, 멤버십, 기타 유형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구적으로 약화된다. 그 옛날의 영광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벤트는 회복할 수 없이 온라인 행사로 변하고요. 온라인 행사에 관한 기술 발전이 눈부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KBS2에서 나훈아 쇼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온라인 디지털 행사를 했죠. 굉장히 화려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대한 글로벌 이벤트 산업은 이 전염병 때문에 없어졌어요. 냅스터처럼 냅스터 순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냅스터는 여기 뒤에 가면은 설명을 할게요. 자, 디지털 해적 행위가 이제 인터넷이 점차 친숙해지자 개인용 컴퓨터와 연계되어서 디지털 해적 행위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음반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악 배포를 거의 공짜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1세기에 들어가면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당시 18살인 대학생이 냅스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실제 이름은 션 패닝이에요. 공짜로 대규모 음악을 배포, 파일을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막 새벽 2시, 3시에 가가지고 그 앨범 사고요, 디스켓 사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CD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냅스터는 그죠? 음악을 대규모로, 파일을 받아가지고 파일을 공유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CD 사고, 카세트 사고, 뭐 이렇게 음반 사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1999년 12월 음반업계는 냅스터를 상대로 이제 전례 없는 규모의 음악 해적 행위라고 탈법이라고 1억 달러를 그죠 추산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억 달러면 그죠 1000억 정도 1000억 원 이상 1200, 300억 원 정도 하는 이런 소송을 건 겁니다. 냅스터는 결국은 출범한 지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패하고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냅스터가 문을 닫자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누텔라도 나오고 에임스터도 나오고 오디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카자가 제일 컸어요. 근데 카자도 또 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음반업계에서 또 소송을 걸은 거죠. 그런데 이 카자의 몰락을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합법적으로 온라인의 음악 사이트가 성공할 수 있다 믿고요. 아이튠즈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꾼 거죠. 아이튠즈는 다운로드 매장에다가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반업계와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2002년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느니 다운받으면 그죠 음악을 아이튠즈 다운받으면 돈을 뭐 너하고 나하고 얼마씩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음반업계하고 한국당 이 사람이 한국당 99센트의 돈을 지불한다는 이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유하고 전송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은 대량으로 또 파일을 공유하는 건 또 금지시켰어요. 아이튠즈가 공짜와 경쟁하는데 결국 실패할 줄 알았지만은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넓고 다양한 혼란스러운 수입성이 있는 이벤트 산업에 경제학에 대한 모든 것이 비대면 가상으로 전환하고 이제 2019년은 업계 수익이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이후에는요 음악을 가지고 크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요. 스트리밍 붐이 시작되면서 스포티파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아까 축음기 봤죠? 오른쪽에 또 카세트 테이프 봤죠? 예, 여기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가 있다가 또 CD로, 그죠? CD로 넘어갑니다. CD. 여기 보시면 CD.
CD로 갔다가 이제 아이튠즈로 갔다가 그죠? 아이튠즈로 갔다가 스트리밍으로 이제 넘어가고 자, 스포티파이로 넘어갑니다. 스포티파이는 상업적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스포티파이를 이용하여서 메이저 음반사가 라이선스한 음악을 얘들이 스포티파이가 스트리밍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광고 표시 곡과 곡 사이에 광고가 삽입돼서 흘러가지고 돈을 벌죠. 광고로. 서비스 이름이 스팟과 아이덴티파이를 혼성해서 스포티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벤트 산업에서는 현재 줌이 뺏어간 아주 투박하고 더 많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는 이벤트는요, 줌이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산업에 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가져갈지 지금 궁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악 산업은 완전히 구성을 바꿔가지고 그죠? 스포티파이에게 확 넘어갔어요. 15년 걸렸습니다. 음반업계에서 카세트로 갔다가 CD로 갔다가 아이튠즈로 갔다가 스포티파이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15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도 비디오 인터테인먼트 산업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줌은 이벤트 산업의 넵스터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 세계 청중과 함께 가상 이벤트를 거의 무료로 쉽게 진행을 하고요. 실제 이벤트 세계의 기본 경제학을 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 이벤트, 컨퍼런스, 무역 박람회, 컨벤션은 전 세계가 디지털 형식에 익숙해지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이제 매치메이킹 하는 거. 사실 이벤트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매치메이킹 하는 것은 아직까지 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면 돈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올해는 그죠. 이벤트가 폐쇄되면서 수십억 달러가 업계에서 빠져나가고 가상현실로 확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산업이 아마 이벤트 산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천 달러의 컨퍼런스, 기타 비즈니스 이벤트 하던 게 온라인으로 무료로, 줌이 무료로 그 이벤트 산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기술 및 추적이 허용하는 것보다 아주 정확한 티켓팅을 통해 가지고 스폰서가 지불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공짜로 하지 않고요. 돈을 약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모으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누가 지금 개발을 잘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죠? 이벤트에 참가를 할 수 있겠는가 온라인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줌 및 가상 이벤트 기술이 조금은 투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스포티파이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는데 15년 걸렸듯이 줌도 한 10년 이렇게 걸리면 정말 이벤트 사업 투박하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줌과 여러 대기업들이 여기에서 팀즈도 있고요.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다 지금 이거 내놓고 있는데 어느 게 이길지 지금 봐야 합니다. 컨벤션과 전시의 가장 큰 측면인 온라인 매치메이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전시회에 오고 컨벤션에 오는데 디지털로 하면 만나지를 못하죠. 여행을 안 하고 비행기를 안 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해야 하는지 아직 대안은 없다. 이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당시는 전부 뭐 침을 튀겨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면서 놀든 그리고 컨벤션 여기 위에 위쪽에 보면은 누가 발표를 하면 앉아가지고 듣고 있고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첫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VIP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런 장면 이제는 뭐 불가능하죠.
호텔도 텅텅 비어 있고요. 여기 텅텅 비어 있는 호텔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댄스부터 시작해서 컨벤션, 이벤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벤트 산업의 넷플릭스는 누구인가?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그저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지금까지는 영화 보러 극장에 또는 영화관에 갔어야 했어요. 그죠? 이벤트 산업을 확 뒤집어 놓은 게 넷플릭스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산업을 확 뒤집어 놓을 건 누군가, 영화 산업에 확 뒤집어 놓은 사람은 바로 넷플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인터랙션 기술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지금 이벤트 산업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 산업, 코로나로 이벤트 산업이 완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홀로그램 앵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홀로그램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거기에다가 줌이라든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부분의 비즈니스 구조는 릴렉스도 있고요, 인포르마도 있고요, 컴엑스포시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홀딩스도 있고, 클라리온, 탈서스 같은 이벤트 산업의 이런 거인들이,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이벤트 산업이 다시금 돈을 벌 수 있나. 줌으로 하니까 우리는 전부 공짜로 오픈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더라. 그죠? 돈이 안 되더라.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벤트를 넘어서 정보 서비스, 구독 중심 비즈니스로 이 비즈니스를 그저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제작회사, 이벤트 전문가 직원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일자리를 다 잃고 있어요.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거리가 사라지고 라스베가스도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올랜도도 그렇고 미국의 컨벤션 도시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모든 지방자치에서 컨벤션 센터, 이벤트 사업 그거 가지고 돈 벌어 먹어야 되겠다 이야기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될 겁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 온라인으로 만나지 실제로 그 장소에 와서 만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라디오, 뉴스 산업, TV, 영화 산업이 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사라져서 죽진 않지만 현재의 그 활황을 다시 재현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벤트 산업의 형태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벤트는 디지털 형식으로 가고요. 돈 버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트로트 신이 떴다. 이것도 보면은 전부 이벤트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코로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가죠. 미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자, 이벤트 산업이 엄청난 산업이었죠. 그래서 각 지방정부, 그죠? 우리나라의 16개 시도, 군, 구에서 전부 다 이벤트 하겠다고 이벤트에서 세금 증가, 세수 늘려보겠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온라인 콘서트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정말 이제 이벤트 산업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바꾸는, 그죠?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대한 행사, 집회, 데모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이벤트는 이제 앞으로 영구히 힘든다. 가상현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가상현실도 조금 들어오고요. 줌도 조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도 좀 들어오고요. 여러 기술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 핀테크 같은 회사들이 돈을 어떻게 지불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지만은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앞으로
이벤트는 온라인으로 연기자들만 어디에 있어요? 무대에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2020년에 우리가 겪는 거죠. 그죠? 지난 이벤트 산업은 거의 뭐 100년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컨벤션 센터, 시카고, 뭐 뉴욕부터 시작해서 라스베가스 자체가 컨벤션 도시죠. 올란도도 마찬가지 다 망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벤트로 몰려들었던 그리고 뭐 카지노도 지금 그죠? 문을 닫게 하거나 주 정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전부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강현실, 사이버 가수, 뭐 오히려 이런 새로운 돈벌이가 되는 아이템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벤트 산업 힘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망한 것들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성당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 예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하고 어디가 커져요? 예, 표시를 보면 지금 요 표시, 그죠? 요 표시, 여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으로 간다 또는 유튜브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식, 장례식 많이 없어집니다. 2020년을 계기로 결혼식을 크게 하거나 장례식을 크게 하면은 비난받아요. 장례식은 이제 그저 가족끼리 오붓이 모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전통 장례식 같은 거는 보시면 그죠? 굉장히 뭐 외국에서는 장례식에 우리나라처럼 몇천 명이 몰려오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부조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장례식 결혼식이 이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외국에서 장례식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화장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신체를 그냥 묻죠. 저렇게 관을 가지고 가서 땅이 넓으니까 땅에다가 묻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이죠. 그 사람들을 화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균을 옮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례식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애도 2.0이 나왔어요. 이제 영국 국립장례협회 NFFD는 영국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유행하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때는 장례 감독이 취해야 할 단계가 있는데 공개 모임을 금지시켜야 된다. 장례식을 금지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뭐 우리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장례식 줄줄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꽃이 밖에 이렇게 놓이죠. 외국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간단하게 하고요. 특히 멀리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유튜브로 오히려 방송을 해버려요. 그러면 방송을 보고 그러니까 장례 2.0을 치르는 거죠. 장례식. 그래서 완전히 가족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도 영구히, 그죠? 영구히 장례식이 활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외국에서는 뭐 많이 모여봤자 100명, 몇십 명 이렇게 모여요. 우리나라는 막 수천 명이 와서 부주 내고 가고 그러죠. 결혼도 2.0으로 갑니다. 스몰 웨딩으로 가고요. 작은 웨딩, 그다음 가족 웨딩으로 가서 결혼식을 가족끼리 하고요. 그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올리는 거죠. 라이브 스트림. 미리 예고한 뒤에 현장을 생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업 이렇게 이런 그 생방을 하는 요런 시스템이 돈이 되죠. 오히려 생방해서 프로그램화해서 내보내주는
이런 시스템. 결혼식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식이 커서도 그죠, 늘 돌려볼 수 있고 그것을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결혼식 크게 안 합니다. 결혼식 예식장 하시던 분은 빨리 그 예식홀을 다른 것으로 그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외국에서는 뭐 가족장을 그죠, 일주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 나라 동양에서.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고요. 서구에서는 전부 가족끼리 결혼식을 하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말 두 사람이 그냥 결혼식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위에 성곽에서 그죠, 두 사람만 결혼식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두 사람만 나오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뭐 주례라고 중간에 있는 주례가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웃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대형 집회나 예배나 미사나 이런 대형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내일 완전히 싹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락합니다. 추락합니다. 붕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미국에서는 제일 많은 신도를 가진 교회가 6, 7만 가지고 있어요. 6만 또는 7만. 우리나라는 70만, 60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신도를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보고 너무나 놀라고 비정상적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의 신도가 줍니다. 급감합니다. 교회에 못 나가요. 교회에 못 나가면 또 우리가 그 헌금을 못하죠. 헌금을 못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교회로 가야 되고 또 교회를 지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 그죠? 뭐 골목 끝에 한 개씩 있는 교회, 이런 나라는 처음이죠. 외국에 여행 가보면 교회 하나, 그죠? 한 도시에 한 개 있고 또 한참 가야 있고, 그렇죠. 이제 교회는 점점 사라진다. 그게 큰 트렌드입니다. 외국에서 가장 많다는 데가 바로 여기 7만 교구를 가지고 있는 라이프 처치입니다. 라이프 처치. 1996년에 만들어져 있고, 아무튼, 이런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70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앞으로, 처치는 이제 다시 또 온라인 디지털화 된다. 디지털화 된다. 그래서, 디지털로, 그 교회에서 그죠, 예배를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 더 루스해져요. 너슨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이탈하게 되면 헌금을 안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학자들은 교회 2000년도 말경에는 기독교는 거의 사라지고요. 왜 유럽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사라지고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이 그래도 그죠? 아랍의 이슬람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교회, 그 다음에 뭐 성당,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불교, 그 다음이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오래 살아남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대부분 이 세기가 끝나면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60이 되어 죽어야지, 죽기 전에 교회를 막 하거든요. 이제 150세 수명이다, 200세 수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안 가죠. 왜냐하면 죽음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가요. 점점 더. 거기에다가 이제 영구히 살아남을 수도 있다. 수명 연장들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교회의 필요성, 니즈를 못 느낍니다. 자, 앞으로 장례식, 납골당, 공원묘지 같은 것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변해요? 여기 지금 현재 이 표시가 있죠. 여기 표시 보면은, 자, 이렇게 인생의 기록, 메모리얼로 갑니다. 생의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뼈를 뭐 묻거나, 내 뼈는 이제 갖다 뿌리고요. 흩어 뿌리고,
아니면 그 뼈를 다이아몬드로 바꿔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그 납골당에 냄새 나고요. 납골당에 사실 물 열어보면 거기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물도 있고요. 벌레 구덩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골당은 앞으로 아닐 수 있다. 공원묘지는 어차피 땅이 없어서, 그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메모리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의 생일잔치, 우리 아들 돌잔치, 거기에다가 뭐 졸업식이라든가 영어 기록할, 그죠? 뭐 아니면은 칠순잔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그 기록을 메모리얼 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록을 보는 거죠. 그 기록을 보고 하하 웃고 젊었을 때,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죠? 뭐 우리에게 다짐, 유언처럼 이야기하시던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메모리얼, 미디어 메모리얼, MM이죠. 미디어 메모리얼 사이트가 이제 생깁니다. 요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박영희 씨라고 옛날에 KBS 다니던 분인데,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죽은 후에도 대화 능력을 보존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게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죠? 돌아가신 분이고, 왼쪽에 여기 있는 요 여성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질문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래서 이게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아우슈비츠에서, 그죠? 죽은 사람들인데, 그 죽은 사람들이 사진은 남아있죠. 이런 게 사진을 갖다 놓고 지금 현재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썼던 이야기, 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말로 인공지능이 바꿔가지고 60분, 자, 지난 일요일 60분에 레슬리 스탈,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아론 엘레스터를 인터뷰를 했다. 이제 그렇다, 진짜 인터뷰한다. 앞으로는, 그죠? 사람들을 인터뷰한다. 이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미디어 메모리얼에 가서 아버지 인터뷰한 것도 보고, 아니면 인터뷰를 직접 해보고, 아니면은 아버지의 기록을, 그죠? 아버지의 기록. 아버지가 지금, 저희 아버님도 뭘 하셨는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교사, 교직만 40년 하셨는데, 어느 학교에 언제 어떻게 부임해서 언제 교감이 되고 언제 교장이 되었는지, 우리 자식들이 몰라요.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미리미리 해놓는 요런, 사이트, 그죠? 홀로그램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댄서였다면 우리 어머니 춤추는 거 이런 거를 다 가족들이 보고 즐길 수가 있겠죠. 홀로그램 발전으로 이제 원격 대화가 가능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할 수 있어요. 홀로그램도 이제 무안경, 안경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그 홀로그램이 뭐 크게 비싸지는 않다. 1000만 원 정도 해서 글래스 없이 이렇게 다 시스템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이런 신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뭘, 그죠? 우리 아버지 그 뼈를 묻어가지고 뼈가 뭐 납골당에 있지만 냄새나는 이런 사이트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요. 이렇게 좋은 화려한 곳에 가서 아버지를 영상으로 만나보자 이런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자 이런 시스템.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이 영상 메모리얼, 그죠? 다큐멘터리가 지금 뭐 수십만 명이 지금 이렇게 서비스로 그러니까 납골당을 미리 예약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담 뭐라고 하면서 상조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상조 회사들도 끝이 났습니다. 상조 회사를 안 가고 메모리얼 이런 업체에 가서 뭐 그죠? 아주 적은 비용으로
나의 또는 우리 집안의 또는 우리 아버지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2030년에 저렴화 산업 굉장히 싸집니다. 의식주, 교통, 의료, 보건, 에너지, 교육이 싸져요. 보시면 1980년, 지금은 뭐 2020년이니까 그죠? 40년 전에 우리 책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상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컴퓨터가 있고 그 오른쪽에 사전, 동아사전, 에센스 사전, 이것들이 전부 위키피디아 또는 네이버 사전으로 바뀌었고 그죠? 맨 오른쪽에 보면은 계산기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문도 없어졌어요. 신문은 우리나라만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화도 지금 그 전부 무료, 유선이 아니라 그죠? 무선 전화로 무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닥이 큰 회사가 또 망했어요. 이렇게 지난 40년, 40년간 이 복잡하던 책상이 노트북 하나에다가, 그죠? 스마트폰 하나에다가 여기 있는 선글라스는 살아남았어요. 선글라스는 많은 것이 사라지고 선글라스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여기 동아서적, 그죠? 출판사 어디 갔는지 지금 몰라요. 그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 당시에는 10대 기업이 망했습니다. 코닥 1위 하던 기업이 망했습니다. 전 세계 1위 하던 기업도 망했고요. 망하면서, 그죠? 코닥, 여기 사진은 어디로 갔어요? 핀터레스트로 갔고요. 사진은 또 막 어디로 갔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페이스북에도 많이 사진 올리고요. 트위터에도 사진 올리고 난리가 났죠. 여기 있던 사진들은 위키피디아로 갔고요. 그죠? 여기 있던 전화는 어디로 갔어요? 전화는 스카이프로 갔습니다. 전부 무료가 된 거예요. 그죠? 무료가 되면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트위터는 광고로 돈을 벌죠. 옛날에는 사진 한 장 인화하는데 돈을 벌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굉장히 저렴하고 무료화된다. 교통도 싸지고요. 식품도 지가 이제 생산해서 먹는 이런 시스템을 가고요. 보건, 의료, 진단은 인공지능으로 가서 뭐 굉장히 싸집니다. 수술은 의료 로봇이 수술하고요. 주택도 굉장히 싸진다. 2030년이 되면 주택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자율차가 나오면 노마드, 젊은 아이들이 전부 자율차를 집으로 활용을 합니다. 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씩씩 집을 프린트합니다. 에너지도 굉장히 싸져서 태양광을 씁니다. 태양광은 없어지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태양이 없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5,000배나 더 많다. 무궁무진하다. 페로브스카이트로, 그죠? 무려, 지금 현재, 1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3센트인데요. 우리나라의 한전은 9센트입니다. 킬로와트당 생산가가. 한전이 너무 비싼 거예요. 외국에서 태양광으로 칠레는 2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정보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그죠? 무료화되고, 뭐 온라인 교육이 정말 이제 많이 바뀝니다. 저 뒤에 나와요. 오락도 바뀌고요. 자, 1900년도에, 이게 지금 부활절날에 뉴욕의, 피스 애버뉴입니다. 5번가의 마차 역사 3000년의 마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뉴욕의 피스 애버뉴 그 거리를 보세요. 그런데 똑같은 거리죠. 똑같은 거리에 부활절날에 13년 후에 1913년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마차 한 대가. 마지막 마차. 전부 자동차로 13년 만에 뒤집어 바뀌었고요. 자, 2030년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전부 다 AI, 인공지능이, 그죠? 트래픽 시스템이 무인 자동차, 자율차가 운전을 하고요. 사람도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손에, 칩을 집어넣거나, 그죠? 뇌에 칩을 집어넣거나 해서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갑니다. 이 차는 부산 가고 저 차는 대구 가고 저 차는 광주 가고 알아서 가요. 자, 이렇게 싸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자, 미래에 가장 흔한 이런 질문을 제가 여기 답을 해놨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가장 최근 건데요. 2035년, 2055년 세계 미래 보고서 6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한번 사보시면, 네. 가장 흔한 질문은요, 이렇게 비싸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묻는데, 의식주, 교통, 교육, 의료, 보건 이런 게 무료화되고요. 토니 세바는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생활비가 30만 원으로 가능하다. 지금 현재 우리 아들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월 생활비 800만 원, 900만 원 정말 아껴 써도 그렇게 가는데 2030년 되면 30만 원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주가 굉장히 싸져요. 왜 옛날에 핸드폰 하나가 800만 원 하다가 지금 10,000원만 주면 핸드폰 쓸 수 있어요. 이처럼 교육도 싸지고 의료보건 싸지고 그죠? 에너지도 싸지고. 또 피터 디아만디스는 어반던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풍요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싱귤레리티 대학 학장이고요. 기업가고. 이 사람이 핸드폰이 싸지듯이 모든 것이 싸질 것이다. 203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월드뱅크도 2030년이 되면 빈부격차가 감소하고 생활비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무료화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다가온 무서운 기술 1. 냉동인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냉동인간. 자, 1972년에 나사 연구원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인데 지금 현재 150여 구의 냉동 보관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알라바마에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아사가 여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자, 이렇게 맥스모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적은 거요. 사람들이 이제 바디, 몸 전체를 이렇게 냉동시키는 것보다 뇌만 냉동을 시키자. 지금 이건 뇌인지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쥐도 그죠. 생쥐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맥스모어가 그죠. 맥스모어입니다. 맥스모어가 지금 요건 인형이고요. 사람이 죽고 나면 이렇게 지금 피를 뺍니다. 2시간 동안 피를 빼요. 그래서 크라이오닉스라는 이런 학문이 있고요. 박사학위까지 있습니다. 크라이오닉스는 냉동인간. 죽자마자 신체를 냉동시키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59가 지금 들어가 있고, 맥스 모어고, 그 다음에, 나타샤, 예, 제 친구입니다. 휴머니티 플러스, 쟤도 휴머니티 플러스 회원이고요. 저하고 같이 찍은 상이고, 사람들이 이걸 쪄요. 이거를 찌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거를, 팔찌로 낀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에서 지금, 알코아사에서 데리고 갑니다. 여기 안에 칩이 있어가지고 다 연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요. 자, 보험을 들어서 지금 현재 알코아사를 베네피시어리 받는 사람으로 해놓고 하루에 커피 한 잔씩만 안 마셔도 그죠? 한 1억 정도만 내면은 이렇게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분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2시간 피를 빼고 마이너스 139도로 급속 냉각시킨다. 한국에서도 한영태 님이 러시아 냉동 보존 기업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피를 뺄 때 피가 얼면은 혈관을 다 찔러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엄청난 명성을 가진 하버드 의대 교수나 이런 교수들이 하고 있어요. 다가온 무서운 기술 2, 의사결정 어플은 AI가 한다. 앞으로 이제 사람이 의사결정하네요. 하나 저거 사고 싶다. 사람이 의사결정을 안 하고 전부 AI가 의사결정합니다. 인공지능과 패션 해가지고 앞으로 사람이 패션 옷을 선택하지 않고요. 3,000조 원 이상 되는 패션 산업에 그죠.
인간보다는 이제 앞으로 AI가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요만한 거를 그죠? 아마존의 에코룩이라 그래요. 이것을 방 안에 책상 위에 얹어놓고 아니면 가게에 딱 놓고 여기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뺑뺑 돌면서 그죠? 옷을 입어보면 얘가 아마존이 요게 더 나아요 하고 알려줘요. 요게 더 나아요. 핸드폰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핸드폰에 룩스 해가지고 그죠? 하트가 뭐 몇 개, 2개 있는 거 이거 낫고 이게 낫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에콜룩은 아마존의 알렉사 AI처럼 사람이 물으면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고 스타일을 선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98% 이게 제일 낫네요. 스타일 체크입니다. 예, outfit We think this outfit look better on you. 이게 더 훨씬 더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라고 이렇게 98% 손을 들어주고 이게 틱틱 해주고 그죠. 이렇게 여기를 에코룩 앞에서 그죠. 옷을 이 옷 입고 돌아보고 저 옷 입고 돌아보고 어느 게 나아요. 데이트 갈래는데요. 인터뷰 가는데요. CEO 만나러 가는데요. 이게 이 넥타이가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이렇게 AI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게 된 거죠. 나의 옷을 그죠. 내가 옷을 입어보는 걸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입어보는 옷을 다 알게 되면은 자 시카고의 40대 남자들은 어떤 옷을 입는가? 이태리의 20대 여자들은 어떤 옷을 좋아하는가? 서울의 강남의 그죠? 40대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다 알아요. AI가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것은 아마존이 앞으로 뭐 형지 패션에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이미 좋아하는 패션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옷을 만들어서 판다. 앞으로 뭐가 안 돼요? 의류산업 하지 마세요. 의류산업은 굉장히 힘들다. 의식주, 옷장사, 집장사, 밥장사가 잘 안 된다. 앞으로 굉장히 싸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과 패션 산업의 융합, 패션 AI가 나와서 인공지능이 추천 어플로 대신 다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의 패션 AI의 알리바바까지, 그죠? 알리바바까지 지금, 패션 AI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패션 AI 앞으로 패션은 인공지능이 다 점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가 선택을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온 무서운 기술 3. AI 아티스트입니다. AI 아티스트. 자, 이렇게 반고호, 뭐, 여러 AI 아티스트가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춤추는 로봇도 있고, 교사 로봇도 있고요. 악기, 앞으로, 아이들에게 음대 가서 악기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악기는 전부 AI가 다 대체됩니다. 인간이 치는 것보다 얘는 밤새도록 쳐요. 얘는 화장실도 안 가요. 얘는 뭐 밥도 안 먹어요. 오줌도 안 넣어요. 하루 종일 치죠. 더군다나 이제 소프트웨어로 649불만 주면은 모든 음악을 작곡을 AI가 다 해줘요. 작곡을. 작곡가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네, 작곡가가 되면 요 60만 원 주고 요거 하나 사가지고 그죠? 엄청난 작곡을 하시면 돼요. 송메이커 키트라고 해서 뭐 다양하게 가격도 다양한 종류로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AI 아티스트가 훨씬 인간보다 빠르게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그죠? AI 아티스트들이 만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아티스트가 아주 아트, 이 존 레논 얼굴에 다양한 이런 서비스, AI 아티스트 온갖 것을 다 만들 수가 있고요. 모나리자가 말하는 모습도 지금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양화는 못 그릴 것 같았는데 그죠? 동양화를 멋지게 너무 멋지게 사람은 뭐 이거 그리는데 6개월 걸렸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 얘들은요 5분 10분 만에 뭐 그림을 그죠? 씩씩씩 몇 초 만에도 그림을 그려요. 얘가 아이다인데 로봇입니다. 로봇이 그린 이게 지금 추상화이고요. 추상화, 그래피티, 벽에다가 그리는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그림도 이것도 로봇이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라이브 아트 뮤직. 자, 이제 5G가 나오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움직이는 그림만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움직이는 그림.
고정되어 있고 죽어 있는 그림은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아트의 시대가 온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AI 로봇이 할 수 있는 것들 라이브 아트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움직이는 그림, 그죠? 라이브 아트의 시대, 라이브 아트의 시대. 자, 라이브 아트, 뭐 무궁무진한 이 그림들을 그리고 라이브 아트, 예. 조금 섬뜩하지만 라이브 아트입니다. 라이브 아트, 라이브 아트 멋지죠? 이렇게 라이브 아트를 그리는 시대. 거기다가 다가온 무서운 기술 5입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칩 넣은 돼지를 3마리를 데리고 와서 인간에게 보여줬어요. 인간의 뇌에도 칩을 넣었다.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한다. 50분 수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2020년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인간은 2020년 8월 28일 이전에 인간이 있고 8월 28일 이후에 인간이 있다. 교육도 8월 28일 이전 교육, 이후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 시간은요. 저희는 1년을 기다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칩을 넣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를 8월 28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1년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28일 기다렸는데 29일, 한국 시간 29일이고요. 오전 7시입니다. 새벽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유튜브로 봤어요. 5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돼지를 3마리를 데리고 와서 저 뒤에 보여드릴게요. 돼지, 칩을 전혀 넣지 않은 돼지, 칩을 넣었다가 뺀 돼지, 2개월 동안 넣었다가 뺀 돼지, 칩을 더 이상 안 가지고 있어요. 한 개는 또 칩을 넣어가지고 2개월이 된 돼지. 3마리 돼지를 데리고 왔는데 전혀 뭐 달라 보이지 않았다. 똑같았다. 그러니까 칩을 넣는다고 사람의 행동을 이상하게 하거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전만한 칩을 넣을 수 있으면서 마취하지 않고 라식 수술처럼 간단하게 뉴럴 링크 장치를 넣을 수 있다. 초기에는 좀 비쌀 거지만 조금 가면은 100만원, 200만원 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선에는 뇌 기억 손상이라든가 간질 환자들이 이 뇌에 칩을 장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뇌 임플란트한 돼지를 보여준 날이 바로 올해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 칩을 넣은 거트리드 저 뒤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돼지 뭐 넣었거나 안 넣었거나 똑같이 움직이더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죠. 앞으로는 이제 블루투스, 로 에너지 이런 걸 이용하여서 사람들이 핏빛처럼 끼고 다니는 거죠. 팔목에 끼고 다니는 나의 정보를 바이오 리듬을 체크하는 핏빛처럼 뇌에도 뉴럴링크 장치를 끼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 컴퓨터 연결 장치. 자, 이렇게 뇌를 연결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돼지가 거트리드 돼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트리드 돼지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보면은 얘가 여기에서는 배고프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빨리 내가 왼쪽으로 돌아야 되겠다 그러고 얘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뇌파를 가지고 읽을 수가 있다. 뉴럴링크는 처음에는요. 라스트 서머 작년 여름에는 귀 뒤에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하다가 아예 위에 그 두개골 위에다가 칩을 넣는다. 칩을 갖다가 넣는데 그죠? 이게 두개골을 약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거 사실 이렇게 막 집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한 줄을 쫙 잘라가지고 그죠? 한 줄을 잘라서 좀 벌리는 거죠. 그죠? 벌려가지고 거기에 요 칩을 집어넣습니다. 요것은, 그 미국의 돈 중에서 가장 싼 게 페니예요. 페니. 1달러가 아니고 1페니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뇌에다가 뇌 뚜껑을 열고 50분 만에 마취도 없이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딱 붙인다.
기울 만큼까지도 찢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태어납니다. 태원. 이렇게 요만큼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링크라 그래요. 링크. 뉴럴 링크에서 개발한 링크를 사람들이 장착하고 돌아다닐 것이다. 얘는 장착한 그 돼지인데 똑같습니다. 뇌를 장착을 했거나 안 했거나 밥 먹을 때 밥 달라 그러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 칩도 있을 것이고 배터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기에 다 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3마리의 돼지가 똑같이 행동하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뼈 그죠? 따끔하게 요 밑에 뾰족하게 달린 그것이 사람의 뇌를 그죠? 찍고 그 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집어넣는 기계입니다. 서지컬 로봇입니다. 로봇이 수술을 다 해요. 따끔 30분, 30분 전부 합쳐가지고 50분 만에 따끔하고 칩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칩을 집어넣는 수술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따끔하고 칩을 집어넣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이고 그죠? 이 칩이 링크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양자 컴퓨터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현존 슈퍼컴퓨터보다 1만 배나 강력한 게 사이카모아라는 게 2019년 10월 달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11월 달인데 보시면 일반 슈퍼컴퓨터가 10,000년 걸리는 거를 얘들은 200초, 3분 안에 해냈어요. 3분 안에.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보다 엄청나게 큰 사이카모아하고 나의 뇌를 연결시켜요. 그 많은 정보를 내 뇌가 그죠 다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네이처지에 다 실린 겁니다. 내가 왜 교수한테 받겠어요? 이게 지금 구글이 만든 사이카모아입니다. 엄청나게 큰 양자 컴퓨터하고 우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역사는요.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다 돼갑니다. 한스부르크가 1924년에 나온 거예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지금 뉴럴 링크가 우리에게 연결해주는 더 링크를 지금 개발한 거죠. 그 따끔하고 집어넣는 기술하고 그 안에 들어갈 그 뉴럴 링크의 링크를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오픈 BCI라고 해서 가게에서 많이 팔아요. 요거 뭐 얼마 30만원, 40만원 주고 이걸 사가지고 컴퓨터하고 뇌를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년 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장치, 그 칩 안에 그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다. 다가오는 무서운 기술 그죠? 마음을 업로딩 합니다. 마인드 업로딩. 자, 마인드까지 업로딩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만약에 죽어야 되는데 그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컴퓨터에다가 업로드 시켜 놓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화 되었습니다. 영화화 되어가지고 마인드 업로딩 그죠? 영화화 마인드 업로딩 영화 트랜센던스입니다. 이 트랜센던스 이 과학자가 트랜센던스의 그죠? 과학자 윌이 인간의 자각 능력까지 소유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다가 갑자기 테러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아내 에블린한테 죽음하기 전에 윌의 의식을 마인드를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개발 중인 핀 프로젝트에 대입해서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지금 오늘 하룻밤에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마인드 업로딩. 자,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인드 업로딩 하기 직전에 병원에 들어가고요.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나의 뇌를 그죠? 업로딩 해버려요. 컴퓨터에 업로딩해서 아침에 자 마인드 업로딩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어서 이 사람은 저 바다에 뿌려집니다. 강의 바다에 뿌려지고 사람은 없어졌는데 컴퓨터 안에서 그죠? 컴퓨터 안에서 굿모닝 에블린 하고 아침에 에블린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사무실 들어가니까 벽 전체에 컴퓨터에서 딱 남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개발하자 저거 개발하자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인드 업로딩의 기술까지 우리에게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레이 커즈와일 박사가 How to Create a Mind 마음을 어떻게
창조 만드느냐 이렇게 책을 썼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그죠?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 한 사람은 레이 커즈와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퓨처리스트 저희 퓨처리스트 행사에 UN 미래포럼 행사에 자주 왔고요. 그죠? 저는 뭐 여러 번 만났습니다. 레이 커즈와일 한국에도 왔다 갔고요. 자, 그 다음 없어지는 거 식당 요리사 추락합니다. 식당 요리사 추락. 튜브 푸드나 소일런트나 간편식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은 아니야.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옛날에 막 6끼, 8끼씩 먹었다가 이제는 2끼 먹다가 이제는 1끼 먹는다 앞으로. 그죠? 이렇게 DNA에 따라서 식단을 바꿔줍니다. 앞으로. DNA에 뭐가 부족하느냐, 비타민 D가 부족한가, 비타민 C가 부족한가 이런 걸 알려줘요. DNA. 한 끼 식사는 알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일런트라고, 소일런트는 미숫가루 같은 건데 이렇게 가루를 태워서 먹기도 하고 흔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우주사도 마시고. 근데 소일런트는 내게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비타민 A, B, C, D 그죠? 이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야채, 채소를 먹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소일런트만 먹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잘 팔립니다. 외국에서 10년 된 건데 스웨덴의 슈퍼마켓에 이렇게 튜브 푸드가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노인이에요. 그래서 누워있어요. 쪽쪽쪽 빨아먹고 뚜껑 닦아가지고 빨아먹는 이런 튜브 푸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그리고 앞으로 고기는 배양해서 먹는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먹을 겁니다. 이렇게 3D 프린터로. 3D 프린터가 뭐 10억, 20억 하다가, 그죠? 몇억 하다가, 이제 몇 천만 원 하다가, 이제는 몇십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몇십만 원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글자도 쓰고요. 라면도, 피자도 이렇게 씩 올라오는 이런 레진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요. 레진을 가지고 빛을 그죠 광을 주어가지고 굳혀요. 그래서 점점 저 왕관을 키워서 만드는 거 쭉 넣었다가 그죠 이게 만드는 것도 있고 빼는 이런 것도 레진입니다. 피자 프린트기도 당연하게 있고요. 피자 요거 지금 1억 2,500 나사가 사가지고 5위로 가져갔습니다. 저기 우주정거장에. 치즈도 이렇게 프린트하고요. 다양하게 이제 프린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팬케이크도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기가 뭐 이렇게 막 비싼 것 같은데 이제 몇십만 원으로 뭐든지 프린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얼굴 성형할 필요가 없다. 마스크나 이렇게 해서 마스크 바이오 프린트 가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스크를 쓰고 어디든지 돌아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얼굴이 이뻐야 하는 게 아니다. 모자까지 쓰고 다니면 뭐 이제 이쁜 마스크를 쓰면은 오히려 얼굴이 예뻐 보여요. 그래서 마이크 상시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심장도 프린트하고 귀도 프린트하고 없던 귀가 있죠. before, after예요. after. 요 사람도 사고를 당해서 귀가 날아갔는데 귀를 프린터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수술을 하여서 코도 갖다 붙이고 손가락 갖다 붙이는 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 3D 프린터 회사 가장 큰 데가 3D 시스템스에 가가지고 과자도 먹어보고 얼굴 프린트하는 거는 잉크 차이로 이렇게 피부 인쇄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얼굴 피부 인쇄에 아들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피부를 그저 인조 피부로 이렇게 인쇄해서 가졌는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리얼래프 사이다가 망해가지고 팔렸어요. 일본 사람이 샀습니다. 일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가면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게 전부 가면입니다. 처음에는 400만 원 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CEO인데 That's My Face.com에 가면은 30만 원짜리가 한 2년 전에 30만 원짜리가 나왔고요. 요즘에 가면은 39,000원짜리 요거 잘 보시면 요거 4만 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89,000원이니까 그죠? 9만 원 정도. 요거 아까 그게 4만 원짜리죠. 요 4만 원짜리 4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4만 원짜리 눈만 잘 붙여가지고 그죠? 하면 여기까지가 가면이고 여기는 진짜고 이런 얼굴을 내가 100세가 되어도 요 얼굴 하고 있으면 요거 30대 얼굴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요 얼굴, 요런 얼굴, 그죠? 진짜 같죠? 이건 진짜 얼굴이고, 요거는 가면입니다. 요 얼굴은 진짜고, 요거는 가면이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을 쓰고 다닌다. 앞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형을 보내달라 그러면, 김태희 얼굴, 전지현 얼굴, 많이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옷이나 패션 가게 백화점들이 위에서도 패션 AI 이야기를 했죠. 3D 프린팅 옷으로 많이 바뀝니다. 3D 프린팅이 매장 소멸하고요. 그죠? 이런 옷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가게 매장 하려면 10억, 20억, 50억 줘야 돼요. 그래서 모델에게 입혀가지고 이화여대 앞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앞으로 거리에서 거리 세일즈를 합니다. 이 사람도 거리 세일즈. 거리 세일을 하여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죠? 클릭 앤 바이 여기 눌러가지고 구매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고요. 자, 3D 프린트로 옷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3D 프린트로 이런 옷 저런 옷 굉장히 다양한 옷들이 그죠?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3D 프린트로 프린트를 하지. 프린트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가 전혀 없다. 쓰레기가 전혀 없는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없는 3D 프린트 옷을 입는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가 그죠? 시원하게 구멍이 뚫렸다가 막혔다가 아침 저녁으로 옷에 4D입니다. 4D 센서 열감지기로 옷을 바꿔요. 형태를. 뭐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이 칼 라저펠트라는 유명한 3D 프린터를 많이 프린트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죠? 디자이너. 자, 이 디자이너가 패션쇼 많은 사람들하고 패션쇼하고 아이리스 벤 하픈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디자이너인데 최초로 3D 프린터를 많이 프린트한 사람이고 잭 보슨이라는 디자이너도 그죠? 많이 3D 프린터로 프린트합니다. 자, 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동차가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날아다녀요. 제트팩입니다. 이것도 20년 이상 된, 기술이고요. 사람들이 날아다닌다. 그죠? 날아다닌다. 제트팩입니다. 제트팩.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까지 위를 날아다니고, 굉장히, 그죠? 착지를 부드럽게 하죠. 여기 보세요. 착지. 이렇게 착지하니까, 예. 뭐 두바이에서 이렇게 날아다니 누가 빨리 달리나 이런 것도 했고요. 그죠? 제트팩을 타고 날아다니고 제트팩을 가지고 3억 8천 정도 주면은 이 오토바이 하늘을 나르는 오토바이까지 지금 개발을 했고 22분까지 처음에는요 1초도 못 날았어요. 날아다가 툭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는 22분까지 서울은요 여기저기 다 날아다니는데 딱 얼마? 8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CEO,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데이빗 메이만입니다. 데이빗 메이만 제트팩이라는 회사, 이 제트팩을 그죠 지고 요걸 가지고 앞에서 운전을 합니다. 위로 당기고 옆으로 돌리고 그죠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 이렇게 제트팩을 타고 서울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8분 안에 아무 곳이나 다 날아갈 수 있다. 자율전기차가 노래합니다. 앞으로 그죠? 자율전기차가 노래해서 에어택시. 자율전기차 다음에는 오히려 에어택시, 드론, 부두, 드론, 포트 이렇게 에어택시입니다. 에어택시. 에어택시, 에어택시, 에어택시. 이게 볼보 허브예요. 에어택시로. 볼보 허브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맨하탄 제2부두라고 피어2라고 쓰여있죠. 이게 디자인해서 맨하탄이 짓고 있는 겁니다. 험프리즈 파트너스 아키텍스가 지금 디자인해서 짓고 있는 건데 드론 비행탑이 있습니다. 엔단에는 저기 지붕 위에다가 H 써놓고 헬리콥터 그죠? 탑이 있는데 D 여기 써놨죠. 그죠? 드론입니다. 드론 포트가 있어요. 드론 여기도 D자 써놨죠. D 여기에 드론들이 그죠? 앉았다가 여기도 드론 포트가 여기 D자 있죠. 드론 포트가 드론이 여기서 사람을 내리고 물건을 내리고 합니다. 드론 포트가 여기에 드론 포트 있죠. 여기에도 드론 포트, 여기도 드론 포트, 여기도 드론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드론 포트예요. 여기 드론 포트, 드론 포트, 드론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빌딩 중앙에 그죠 높은 곳에 드론 포트가 있어서 드론이 사람들을 싣고 나릅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서울 시내에는 할 수가 없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이게 우체국 대안입니다. 우체국이 망하고 이렇게 변한다. 이게 드론 포트예요. 예, 사울 아주리아 페르난데스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건데 이게 전부 포트입니다. 한 개, 두 개. 여기는 종로 2가 가는 모든 물건이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는 종로 3가 가는 게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이 드론, 그죠? 드론이 와가지고 뽕 가지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배달하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드론이 뭐 수만 개의 드론이 들락날락 하면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그 안에는요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죠? 종로 2가에 갈 거 전부 여기 사람들이 밖으로 내놓죠. 배달하고 오면 또 내놓고 배달하고 오면 또 내놓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드론 포트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안에 내부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뭐 그 구분하고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지겠죠. 이 시스템이 안에 다 돼 있어요. 자, 석유의 종말 태양광 2홈입니다. 노마드. 앞으로 태양광이 8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도 낮에 최대 4분의 1, 25%입니다. 자, 밤에도 25%, 낮에 생산하는 태양광의 25% 생산하는 것을 UC 데이비스 연구원들이 개발했어요. 요것은요, 그래핀으로 만든 건데 60%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태양광은 20% 정도의 효율성이죠. 이게 60%, 조금씩 80%. 거의 100%가 되면은 지붕 위에 전체 덮을 필요 없이 한 손바닥만큼만 덮어도 효율성이 점점 나오죠. 앞으로 집은 아니다, 집 안 산다, 2홈으로 아이들이 이거 타고 돌아다닙니다. 2홈.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캐러반 만들거나 사거나 자동차를 잠을 잘 수 있는 캠핑카로 고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집이 끝입니다. 이 집 하나 사고 말아요. 젊은 아이들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800만 원만 주면은 이 전차는 한 6천만 원, 6, 7천만 원에다가 여기에 800만 원 주면은 자율차 시스템을, 그죠? 자율차 시스템을 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어디든지 요것만 갖다 놓으면, 발판만 갖다 놓으면 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성솔라의 제품을 저희 남편, 저희 아들, 저희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캠핑카 안에는 화장실에다가 부엌에다가 뭐 다 있는 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 요건 800만 원짜리 그죠? 캠핑카도 있어요. 800만 원짜리. 자전거 가지고 뒤에 끌고 다닙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3D 프린터로 집을 씩씩씩 프린트할 거다. 앞으로 노마드 집을 프린트해서요. 이사 갈 때는 넣어가죠. 집이 50만원, 100만원짜리니까 넣어가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프린트된 집을 끌고 다닙니다. 집을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했고요. 이게 20-30평 되는 거고 하룻밤에 1000만 원에 그죠? 이렇게 프린트를 했다. 어디서? 러시아 추운 곳에서 마이너스 뭐 몇십 도, 마이너스 몇십 도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이 알프리코어가 이렇게 프린트를 씩씩씩 한 것이 이렇게 보여져 있고, 페인트는 사람이 했고요. 물론 창문도 사람이 집어넣었고, 냉장고도 사람이 집어넣었고,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3D 프린트, 씩씩씩 프린트하는 것들, 그죠? 이렇게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넓적한 것이 가장 프린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프린트할 때 이 시멘트는 시멘트 플러스 파이버, 유리섬유, 시멘트 플러스 폴리머,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빨리 말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3D로 프린트하고 있고, 이 프린트는 마이허 사장이 한 채에 500만 원 팔다가 50만 원에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윈슨입니다. 3D 프린터 씩씩 프린트하고 있고, 이게 전부 윈슨이 프린트한 거고, 윈슨이 프린트한 것들입니다. 윈슨이 두바이에 뭐 이게 뭐 교육부 건물, 뭐 교통부 건물, 이게 지금 메탈입니다. 금속까지도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프린트한 거는 192평짜리 알프리코어가 요 기계가 그죠? 씩씩 돌아다니면서 프린트했고, 두바이 빌딩을 2030년까지 4분의 1은
3D 프린터로 프린트하겠다라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말했어요. 25%의 건물은 모두 3D 프린터로 하겠다. 2030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비행기는 그죠? 하이플루프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이플루프 보여드릴게요. 하이플루프 여기입니다. 스테이션 하이플루프 그죠? 스테이션 이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 이게 유럽을 하이플루프로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하이플루프의 이게 역사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그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하이플루프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기계 속으로 들어오고 하이플루프를 누가 샀느냐 하면 버진이 2017년도에 샀어요. 하이플루프 1이라고. 자, 이렇게 라스베가스까지, LA 라스베가스까지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타는 튜브고요. 이 튜브,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먼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은 인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버진 하이플루프입니다. 버진 하이플루프의 직원들이고요. 이렇게, 버진 하이플루프는 뭐 멋지게 지금 디자인해 놓은 이런 역사죠. 역사를 가지고 있고 버진 하이플루프하고 바다하고 연결까지 시켜서 버진 하이플루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는 의자예요. 의자 최근에 나온 거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디자인 다 돼 있고 빠른 속도로 뭐 지나갑니다. 그죠? 아주 쾌적하게 얼마냐면 1200km 처음에는 초기에는 1500km 마지막에는 6000km까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00km까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사람들이 전부 근무합니다. 근무 전 세계를 하루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하루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날이 20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자동차 멋진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자, 암스테르담에서 파리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EHP라는 회사. EHP가 지금 하이플루프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예요. 하드트라는 회사도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고 DP월드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두바이에 DP월드. 이렇게 역사는 차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가 지금 출발을, 세 대가 지금 출발을 하죠. 역사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플루프가 그죠? 지금 현재 17개 주가 하이플루프의 인증센터를 되기를 희망했다. 이렇게 최근에 지금 발표를 했어요. 2017년에 하이플루프 1을 인수했어요. 버진이. 그 이전까지는 망했다 흥했다 하다가 이 전체 역사는 한 2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버진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인증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019년에 지금 투자를 7,200만 달러를 받았고 인도에서 하이플루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마하라시트라에서 최초로 승객을 안전하게 그죠? 승객을 태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튜브 속도 빨라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게 하이플루프입니다. 하이플루프는 지금 현재 보시면 하이플루프는 속도가 670마일, 유로스타, 그 다음에 블랙 트레인 275, 이게 뭐 300km 정도 되는 거죠. 보잉 737, 이게 485, 이게 비행기입니다. 보잉 비행기보다 하이플루프가 훨씬 더 빨라요. 콩코드보다는 덜 빠르지만은,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런던에서 에딘버러 50분, 버밍함에서 만체스터 12분, 런던에서 버밍함까지 14분, 런던에서 맨체스터 22분, 이런 목표로 지금 런던에서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요. 뭐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해프닝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태양광을 덮어가지고 이 모든 곳에서 지금 전력을 100%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타고요. 튜브에 사람이 타고 진공자기 부상열차거든요. 진공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굉장히 쌉니다.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죠?
정말 멋진 하이퍼루프가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2030년까지 다 전 세계를 연결시키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조선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만에 가는데 왜 배에다가 실어서 낑낑 3개월을 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갓길에 세워도 된다. 너무 갑이기 때문에 이게 철이 아니고 그래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핀. 누가 이 처음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시작했고요. 제가 그 경쟁사에 가서 타봤습니다. 이 사람이 데릴 오스터, 사실은 데릴 오스터의 모든 아이디어가 이 사람한테서 났습니다. 30년 전에 디자인했고요. 조금 답답하죠. 여기 튜브 안에 들어가면은 튜브 안에 들어가면 조금 답답하지만 이게 전체 화면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죠, 우버, 구글, 아마존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자율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율차를 보시면 자율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율차. 자, 자율차가 바꾸는 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테크 기업, 우버, 구글, 아마존이 자동차 산업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GM, 포드는 망하고요. 구글, 우버, 아마존들이 자동차 산업을 앞으로 소유를 하게 될 것이다. 배터리 제조 차량 서비스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배터리 충발전을 하는 국가가 자동차 기업들로 이제 통합되어서 같이 운영을 할 것이다. 운전면허증도 소멸하고요. 신분증으로 다시 또 다른 신분증이 나오겠죠. 주차장도 소멸하고 조경이나 지하주차장 이런 회사가 뜰 것이고 차고 개조 붐이 일어날 것이고 무인 경찰 차량 보편화 정비사 세차장 자동차 부품 공장 주유소 신호등 표지판 차량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소멸합니다. 도로에서 차량이 10분의 1로 감소해요. 자동차 수명은 또 10배로 늘어날 것이고 전력망이 변화할 것이고 자동차 금융, 자동차 보험, 액세서리 딜러, 자동차 딜러 이런 것 다 소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 트렁크도 변하고요. 여행도 변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한다. 자, 자동차가 바꾸는 세상, 배달업, 페덱스, 예, 자동차가 바꾸는 세상,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거리로 뛰어들 것인지, 길을 거닐 것인지, 얼굴을 관찰해서 이미 AI가 파악을 해요. 그죠? 얘는 지금 길을 건널 것이야, 얘는 안 건널 것이야, 이렇게 해서 식당, 가게도 소멸하고요, 공급망, 쇼핑몰도 소멸하고, 자율차가 나오면 소멸하는 게 너무 많다. 페덱스도 소멸합니다. UPS도 3D 프린터로 운송이 급감하게 되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오고 아까처럼 하이퍼루프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로 대체되는 뭐 와이파이 줌도 있고요. 뭐 자신의 차를 자랑하지 않는다. 앞으로 자신이 차가 없어요. 자동차 교통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뭐 부자다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요 앞으로 도심 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날아다니는 자동차니 하이퍼루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2분 만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이라는 게 도심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왜 도심에 그 공기가 좋지 않은 도심에서 살겠습니까? 미세먼지 나오는 도심에서 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앞으로. 자, 자율차가 바꾸는 세상, 인간은 운전하지 않고요. 이제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트럭이고요. 오토라는 트럭은 무인차입니다. 운전이 없죠. 미국에는 일직선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서 자 여기 보면은 네바다주 같은 데는 오토가 지금 이미 자율차로 자 이게 자율차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는 거 지가 기다려주는 거죠. 이렇게 차고도 변경해야 되고 차도도 변경해야 되고 이 자율차가 나오면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 앞에서 집에서 요리하지 않아요. 요리사 조리사 집에서 요리 안 하고 세탁도 이제 소멸해요. 왜? 자율차가 와서 배달 세탁 배달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탁료가 굉장히 싸고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GPS로 내가 어디에 돌아다니는지 다 추적이 다 돼요. 자율차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겠어요? 도둑이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 나르는 자동차를 이제 진짜로 보겠습니다. 날아가요, 이제. 자, 1964년도에 나르는 자동차 나왔는데, 영화에서 나왔죠. 영화에서, 그죠?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나왔는데, 이제 2017년에 실제로 이 항이 두바이에서 나라도 좋아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보도 이렇게 날아다닐 것이고 앞으로 소공항 시대, 큰 공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포인트도 나왔고요. 테라퓨지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이것은 롤스로이스고요. DR7이고요. DR7 저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고요. 존트 에어 모빌리티고요. 이거는 키리호크요. 이거는 에어버스고요. 에어버스는 자 위로 붙으면 비행기,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 에어버스는 알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에어버스의 차가 돌아다니고 2017년 3월 15일 날 팝업 이라는 걸로 내놨습니다. 이것은 어번 에어로너틱스고 얘들은 도심에서 그죠 사고가 났을 때 뿡 날아와서 이렇게 뿡 날아와서 왜냐하면 차로 가득 차 있으니까 뿡 날아와서 희생자 또는 뭐 부상자를 싣고 가겠다 이런 대안을 내놨고요. 얘는 4인승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허버서프 4인승이고 얘는 벨플라이트. 얘는 그러니까 뭐 62마일 가고요. 4 tilting rotors가 있고 6인승이네요. 6 seats가 있고 5 seats입니다. 이거는 5인승인데 엠브라엑스고 EVTL이고 얘는 볼보 볼로허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나라도 좋아한 게 2017년 7월입니다. 왕세자, 두바이 왕세자. 이게 이제 2항이고 가장 먼저 나왔고 1인승이었다가 지금은 2인승까지 가고 있고요. 제일 싸고 1억 정도, 조금 있으면 8천만 원. 이게 가장 많이 사람을 태우는 8인승, 뭐, 그다음 50인승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릴리움입니다. 릴리움 에어택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죠? 빨리 갑니다. 자율차를 타고 빨리 가도 도로 위를 갔을 경우에는 그죠? 제일 빨리 가도 23분 걸리는데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그죠? 에어 택시가 날아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7, 8분 그죠? 뭐 요즘에는 뭐 4, 5분 안에 도심을 뉴욕도 7, 8분 안에 다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 것이다. 자, 이게 16차선이면 이 빌딩 부수고 저 빌딩 다 부숴야 되지만 16차선 충분히 만듭니다. 그죠? 내려가는 좌회전, 내려가는 홀수 차선은 내려가는 거, 짝수 차선은 올라오는 거, 그죠?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홀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짝수해서 1층, 2층, 그죠? 1차선, 4차선, 5차선 다 만들어서 충돌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절대로 충돌하지 않고 혼자 타고 다니고 어디에서 내리겠어요? 지붕 위에 또는 포트, 디포트라고 그죠? 드론 포트에다가 내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여기까지 의정부 여러분 박영숙의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